나 얼굴이 좋아졌지? 세수하겠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딩동댕. 맞습니다. 정답이네. 다음 질문.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B. 틀린 질문입니다.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 즉 분양권에 대한 거래의 중개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에 해당한다. 동호수를 특정한 거는 중개물에 해당됩니다. 다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다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B. 틀렸습니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 및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다시 옳은 질문.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다음 질문.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다시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B.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광업권은 나라 거니까, 그치? 다음 질문. 가시계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가시계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B. 가시계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딩동댕.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및 중개대상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다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키워드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키워드고, 다음 질문. 권리금. 이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위형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질문.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질문.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중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등록 중개행위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약속, 그 다음에 중개업, 약속,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이거거든. 다시 지문 읽어볼게.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중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해줘. 그 노래가 생각나네.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어 무등록 중개행위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핑클은 이쁘니까 처벌하면 안 되잖아. 그치? 핑클은 이쁘니까 처벌하면 안 되니까 약속만 한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질문.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시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동호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딩동댕. 다음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는 우연한 기회. 반복, 다시 처음부터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중개 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중개 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딩동댕. 다음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다시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B. 어떠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니까. 참 명확한 지문이다. 그치? 5번이 정답이었어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의 대상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저당권, 2번 등기된 환매권, 3번 용익물권, 4번 질권, 5번 양도 대상인 유치권.
다시 다음 중 부동산 중개의 대상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아까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려면 이동 가능하고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치? 1번 저당권, 2번 등기된 환매권, 3번 용익물권, 4번 질권, 5번 양도 대상인 유치권. 정답은 4번 질권입니다.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부동산 중개의 대상 권리로 볼 수 없다. 부동산 중개의 대상 권리, 소유권은 성립은 없지만 변경 이전이 가능하니까 되고, 점유권은 안 되고, 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성립도 되고 변경도 되고, 유치권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성립 변경이죠. 질권 안 되고, 전세권은 성립도 되고 변경도 되고,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다 성립 변경되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은 성립 안 되고 변경되고. 와우, 표를 봐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만이라도 외워야 되겠어. 부동산 중개의 대상 권리로 볼 수 없는 거는 질권, 그리고 볼 수 있는 거는 저당권, 등기된 환매권. 잠깐만. 다음 문제. 고득점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임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며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한다. 다시,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며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한다. 딩동댕. 다음,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딩동댕. 다음,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다시,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딩동댕.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시,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땅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그 임목, 나무들이 저당권이 목적이 되어 있어. 그럴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땅은 내 땅인데 거기 남의 나무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다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이 화재 등을 원인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이 화재 등을 원인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 미치지 아니한다. B.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는 것이고, 유지가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설사 임목의 성질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한 소실을 원인으로 화재보험금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 이럴 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이라 한다. 이를 물상대위성이라 한다. 다음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임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하니까 X를 치고, 틀린 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다시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방금 한데 그치? 다시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치? 미친다. 이게 진짜 미친다? 크레이지?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임목의 경매. 이거 이제 옳은 지문이니까 잘 기억해봐. 옳은 지문 읽어줄게.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또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 기업, 공장, 재단, 니은 저당권, 디귿 지상권, 리을 무주 부동산, 미음 항공기, 비읍 분묘 기지권, 시옷 가압류된 공장, 이응 상속된 토지, 지읒 특허권, 치읒 점유권. 와하이 참. 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의 지생물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해당하지 않는 거,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했거든. 해당하지 않는 거는 무주부동산, 그 다음에 항공기,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중개대상물은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분묘기지권, 묘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렇지? 항공기, 분묘기지권, 특허권, 점유권. 아까 표는 봤는데, 그렇지? 못 외웠어. 불러줄게. 중개대상물 혹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무주부동산, 항공기, 분묘기지권, 특허권, 점유권, 이렇게 5개. 5개라고 5번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5개는 3번입니다. 5번은 7개야.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박스 문제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다시,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키워드는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그치? 다음,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다음 디귿.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다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다음 리을 금전채권은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금전채권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금전채권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이랑 디귿 리을이거든. 옳은 지문만 한 번씩 다시 읽을게. 기억. 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지문 3가지. 기억.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리을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금전채권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딩동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권리금에 대한 중개 대상물. 이거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세차장 구조물 관련 판례 읽어줄게. 세차장 구조물 관련 판례.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민법 제99조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2장. 이거 우리 표 안 봤는데 표 한번 볼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 자격시험 응시 가능자는 미성년자도 되고 외국인 되고 등록의 결격 사유자. 단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제외하고 다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결격 사유자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된 사람이랑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 후 5년 미경과된 사람. 그리고 다른 거는 됐고 교육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일단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시기, 등록 신청일, 설치 신고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으면 되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으면 되고 실무교육 대상자는 개설 등록 신청자, 사원, 임원,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 오, 실무교육.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개공이나 소공이 받는 거고, 사원, 임원, 책임자 다 받는 거고, 시간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24시간은 넘게 해야 되지. 그래서 28에서 32시간.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이것도 의무교육인데 고용신고일 1년 전 이내로 하면 되고, 대상은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래. 보조원.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중개보조원은 직원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으니까 교육기간이 제일 짧아. 3-4시간. 우리 애기들, 이제 갓난 애기들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2-3시간마다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3-4시간마다 우유 먹잖아. 직무교육 3-4시간마다. 아이 오케이? 나는 이렇게 외울란다. 3-4시간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애기잖아. 회사에서 애기. 애기들이니까 3-4시간.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우리 애기들은 직무교육 3-4시간만 받으면 된대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생.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구나. 보수교육인 거고, 시기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하는 거고, 대상은 개공이랑 소공. 그리고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같은 거. 2년마다 받으니까 12시간에서 16시간이거든. 그리고 이게 과태료가 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는 줄여서 500화 이렇게 하거든. 500화. 위반시 제재가 이것만 있고, 통지는 2개월 전에 해. 2개월 전에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고, 이거는 임의교육이고, 나머지 3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거는 다 의무인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임의교육.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리고 내용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통지는 열흘 전에 하고, 비용 지원은 가능하고,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이게 거래사고 예방교육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거든, 대상이. 그러면 실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공 여기 개업 소속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OX. 그러면 O. 왜냐면 여기 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만 있거든. 그럼 등이면 개공 외에도 다 있다는 거니까 이 실시권자가 이 대상들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등등 이 사람들 중에 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서 교육한다고 열흘 전에 통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잘 생각해야 돼. 알고 있어.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갑시다. 1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이런 거는 요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시긴 했는데 우리는 한번 훑고 가자. 쉬우니까. 1번.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B.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아닌 자는 정답이 아니고 다음 2번. 만 13세 미성년자. 다시 만 13세인 미성년자. 이 사람을 응시할 수 있지.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도 응시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된 자.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된 자. 이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 이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다시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시도지사이다. 딩동댕 맞고,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의 시행권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의 시행권자가 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2차 시험은 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B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B 아니고 매년 1회 이상 이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시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시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한다. 1번이랑 똑같은데? 1, 2차만 바뀌고 B 틀렸습니다.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원칙적으로 합격자로 결정하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와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평균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오마이갓, 갓김치네.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합격이니까. 그치? 다음 질문. 제2차 시험에 있어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시 제2차 시험에 있어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상대평가 얘기하는 거고. 다음 질문, 다 옳은 질문이야. 그냥 들어봐.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시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 선발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절대적 상대평가. 다음,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진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어쨌든 점수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그러자. 심장 쫄깃쫄깃하지 않게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자. 화이팅!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언제나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언제나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니은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의 대표도 될 수 있으며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될 수 있다. 다시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해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와!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의 대표도 될 수 있다. 와! 대표도 될 수 있대. 그리고 법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될 수 있다. 와!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하구나. 이 질문은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다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B. 자격제도는 자격증 교부한 지역의 시도지사. 교부한 자가 취소하는 겁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취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현행 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 자격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현행 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 자격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딩동댕.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은 부과할 수 있지만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은 부과할 수 있지만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는 시험제도랑 자격증 양도대여 사칭 제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 시험제도랑 자격증 양도대여 사칭 제도 출제 예상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집중적으로 이거 공부하자.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지문이 지문이 19줄이야. 아, 이거 진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이거 연습이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진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나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즐거워.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판례 태도로 틀린 것은, 와 궁금하다. 어떤 판례구나.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딩동댕. 그치? 다음,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거 아까 우리 판례 봤다, 그치?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그치?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할 수 없다. 아까 확실히 봤지? B. 맞습니다. 오, 맞췄다. 문제. 그러면 그 다음 지문 두 개는 맞는 지문이니까 들어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그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딩동댕. 맞는 지문이고, 마지막 중개사무소의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딩동댕. 한 번 더.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에 제재로서 옳은 것은 1번 자격증을 양도한 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다시, 자격증을 양도한 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B. 취소된다. 다음, 자격증을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병과될 수 있다. 다시, 자격증을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병과될 수 있다. B.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딩동댕. 다음, 자격증 대여는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B.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딩동댕. 다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딩동댕. 다음, 자격증을 양수한 자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 다시, 자격증을 양수한 자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 B. 있습니다. 6번에 5번 있습니다. 있는데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제 이거 볼 거야. 몇 개 안 남았다. 9개 남았다. 나도 아직 문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옳은 질문이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딩동댕.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딩동댕. 3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B. 교육시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장,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다음,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시,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이라고 하죠. 2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심의정책위원회 임기는 2년.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5번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에 나 부끄러워 네 눈을 못 봐.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딩동댕. 맞고. 2.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딩동댕. 맞고. 3.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정답이 3번 이거거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딩동댕 맞고 5.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딩동댕 맞습니다. 아까 3번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 거기서 공인중개사를 공인회계사로 바뀌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로 나와도 정답이 아니니까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난다. 교육 몇 시간인지 그치? 아까 우리 표 했으니까 맞춰보자. 이거 기억할 수 있겠지? 기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의 내용은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포함한다. 다시 실무교육의 내용은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포함한다. 딩동댕. 직무교육은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끝에 거는 그런데 이름이 기억 안 나.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을 내용을 한다. 딩동댕.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 이거는 그래서 500과 있었다. 그치?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이다. 네, 맞고. 그럼 교육 시간은 실무 교육이 첫 번째 거잖아? 그거는 실무적으로 쓰는 거니까 24시간을 넘어야 됐으니까 28, 32. 맞지? 맞고. 직무 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아니지. 직무는 보조원이니까 3, 4시간. 애기잖아. 애기는 3, 4시간. 맞아. 그치? 우유 먹는다고 그랬지? 직무 교육은 3, 4시간인데 여기 지문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돼 있어. 연수 교육이 12에서 16시간인데 그치? 땡. 4번 질문 틀렸네. 앞에 거 아리까리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 있으면 맞출 수 있잖아. 그치? 맞췄다 한 문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치? 우리 고득점. 5번 질문.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닭살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세 번째 거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고. 연수교육 맞고. 그래, 끝에 있는 게 그게 몇 시간이었더라? 끝에 있는 그 교육이 대상자 그게 2달. 그게 며칠이었지? 그 기억 안 나네. 한번 보자. 하여튼 다음 문제. 한 문제 맞췄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모두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다시 실무, 연수, 직무교육 모두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딩동댕. 2번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다.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3번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이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이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500과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인중개사협회에 한정된다. 다시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인중개사협회에 한정된다. B.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있다. 다시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제. 배고파.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행 법령상 교육제도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이 있다. 다시 현행 법령상 교육제도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이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2번 법령상 규정된 모든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시 법령상 규정된 모든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딩동댕 맞습니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된 자는 기득권이 있으므로 어떤 교육도 받을 의무가 없다. 다시 이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된 자는 기득권이 있으므로 어떤 교육도 받을 의무가 없다. B. 기존의 기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고용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도 개정 규정 시행 2014년 6월 5일 후 1년 이내에 각각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다음 질문 옳은 질문입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법령상 모든 교육과정에 실시관청으로 포함되며 업무의 위탁도 가능하다. 다시 시도지사의 경우 법령상 모든 교육과정에 실시관청으로 포함되며 업무의 위탁도 가능하다. 딩동댕 맞고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교육과정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교육과정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다시 실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 고용신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까지, 고용신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질문. 법인의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이수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시 법인의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이수 대상자에 해당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실무교육은 평생 1회에 한정되며 여러 번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시 실무교육은 평생 1회에 한정되며 여러 번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B. 질문 너무 웃긴데? 실무교육을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무교육을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질문.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시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었어요. 다음 질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정지 처분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 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기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정지 처분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 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B. 다시 읽어줄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냥 그게 부과가 된대. 끝. 업무 정지 이거는 없어.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중개사무소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띵동댕동댕.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에게는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에게는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다.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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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음 개설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개설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전원이 아니고, 그렇지? 개설 등록 옳은 지문이야. 개설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 임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실무교육이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케이? 개설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원, 임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설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사원이, 이게 틀렸네. 와, 대박. 공인중개사인 사원이 아니라 그냥 사원, 임원, 전원이. 몇 번 읽었는데 지금 찾았어.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실무교육이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즉, 실무교육이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교육은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옳은 지문이다. 그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딩동댕. 다음.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다.
다 왔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갑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한다. 방등록.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모두 몇 개냐고. 기역, 갑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한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니은, 을은 소속공인 중개사로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무소에서 사직하고 바로 다른 기업공인 중개사의 소속공인 중개사로 고용되려고 한다. 이 사람은 안 받아도 돼. 왜냐면 1년이 안 됐으니까, 그치? 디귿, 병은 법인의 사원으로 근무 중이며 사직 후 곧장. 여기서 키워드는 곧장이지. 다른 개인인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고 한다. 리을, 정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지? 미음, 무는 13개월 전까지는 기업공인 중개사였던 자로서 다시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한다. 키워드는 13개월, 1년이 지났으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3개. 정답은 3개,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 시행 관청과 그 대상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교육 시행 관청과 그 대상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 다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 딩동댕 맞습니다. 3번 2번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법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원 또는 임원.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법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원 또는 임원.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사고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업공인중개사 등. 다시 사고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업공인중개사 등.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실무교육 등록관청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다시 실무교육 등록관청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이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와, 끝났다. 여기 교수님은 복습은 1시간 이내로 하는 걸 추천하신다고 하셨어. 오늘도 1교시 이제 끝났으니까 잠깐 쉬어서 점심 먹고 화이팅 하자. 화이팅! 남혜란, 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화이팅!